자, 오늘 몇 시에 끝나죠? 6시에요. 그죠? 6시에 끝나면 지금 4시 다 됐어요. 그래서 2시간 버티기라도 하세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버티시면은 내일이 제일 재밌는 날이에요. 내일 재밌고, 몰라요. 내일 모레가 더 재밌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일이 잘 돼야 내일 모레가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 안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도 모를 거예요. 그치? 네, 아직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저 파이썬 문법, 판다스 문법을 알고 보시면은 되실 거고, 지금 소개를 머신러닝으로 해놨는데 3일차에, 그죠? 머신러닝 요만큼 들어갔다고 아까 얘기했죠. 상관 분석하는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데이터로는 머신러닝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신 데이터가 머신러닝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서 해봤자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연관 분석, 그 다음에 연관 분석도 연관 분석 해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뺐어요. 하시는 방법들은 솔직히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요즘에는 정보는 흔해요.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다 있어요. 왜 저한테 배워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만 배우고 그거를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즘의 능력은 좋은 정보를 찾는 능력과 학습 능력, 본인이 그걸 봐서 그거 갖다가 내 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의들은 엄청 많아요. 물론 저도 포함. 저도 좋은 강의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고개 끄덕이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찾아보시면은 온라인 강의도 많이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나 유치원도 가르쳐요. 이렇게 생겨서 유치원생들이 안 좋아하게 생겼지만은 엄청 좋아합니다. 무섭게 생긴 사람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마동석처럼. 그죠? 이제 쓸데없는 거는 약간 접어두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장은요, 산술연산자 숫자 처리 관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산술연산자는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 산술연산자예요. 여러분들 산수 혹은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거듭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몹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연산자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 처리 함수는 아마 엑셀 배우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건데요. 라운드 함수 이런 거 아시나요? 그 다음에 fill이라는 거, 그 다음에 라운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림 반올림 하죠. 올림 내림을 해주는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내림을 하는 플로우라는 함수, 그 다음에 값올리는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랜덤 함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형에 해당하는 거, 그 중에서도 산술,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연산자 우선순위 아시죠? 곱하기 더하기가 있으면 뭐가 우선된다? 곱하기가 우선되죠.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데 아까 좌변과 우변이라고 했던 거가 있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우변을 먼저 하고 좌변에다가 대입했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그런 거가 있고, 연산자 우선순위 중에 가장 연산 우선순위가 높여주는 게 뭐예요? 강제로 높여주는 거. 여러분 많이 하죠? 가로. 그치? 2 더하기 3 곱하기 4. 그러면은 3 곱하기 4를 먼저 하고 더해야 되죠, 1을. 근데 가로 2 더하기 3 가로 곱하기 4 하면 뭐예요?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곱하기 하잖아요. 그치? 그게 우선순위를 가장 높여주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개가 나오실 거고, 숫자 처리 함수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게요. 보시고요. 자, 숫자 산술 연산자 이 교재가 제가 지금 리뉴얼을 했는데 이거 만드는 거, 이것도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크다운 기능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이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쁘게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했던 3장이거든요. 아까 열어놨던 거. 4장 이거 켜도 돼요. 이거 위에 거 켜도 돼요. 켜도 되는데, 새로운 거 만드실 때는 파일에 여기 새 노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해보셨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1 됐나? 이제 2 됐나? 그죠? 새 노트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이 숫자까지 바뀌죠. 숫자가 바뀌는데 이거 하실게요. 자, 우리가 지금 3장에 해당하는 걸 잘 만들어 놨고요. 3장은 지금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시면요. 요거 그대로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현재 상태는 뭐예요? 예, 요렇게. 직장인을 위한 파이썬 콜의 CH03인데요. 여기 하시고 4번이 붙어요. 하나가. 맞아요? 복제되면 이렇게 붙죠? 돼요? 예. 그럼 요걸 4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4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걸 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 잘 만들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파일에 드라이브 4분 저장 하시면은, 똑같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바꿔서 하시라고요. 이제 4.1 하셔서 여기 그 숫자 산술 연산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1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얘네들은 여기서 좀 어떤 분이 여기에서 연습을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제가 건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연습한 것 같습니다. 뭐 하시라고요? 여기 있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거 하시고 본인 거에서 하세요. 여기 있는 거 건들면은 제 교환이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된다는 얘기는 아까 공유 기능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공유 기능이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그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됐고요. 마한을 이렇게 안 만들었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돌리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되돌리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냅두고요. 네. 망가뜨려 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떻게 복구하는 줄 알아요? 그 복구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있는데 여기에 이거 복사 있나요? 여러분들 복사 되나요? 맞아요? 복사 돼요? 4층 연산 여기네요. 이게 여기라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그래서 노션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코드 때문에 노션으로 갔어요 제가. 코드 이거를 이렇게 마한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대학교로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제가 신한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잠깐만 제가 링크를 지금 잘못 걸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신한대까지 저기 있네요. 네,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신한대 학생이 건드렸는 건데 원본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많아서 여기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이따 복구할게요. 저 복구하고 시간이 아까우니까는 이렇게 합시다. 네. 반대로 하면서 할게요. 반대로 하면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안 건드리신 것 같은데, 밑에가 건드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어떻게? 3장에 해당하는 거를 4장으로 복사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산술 연산자는 대부분 아시죠? 아시는 것 같고요. 자, 프린트 함수 안에는 수식에 해당하는 것도 넣을 수 있더라. 앞에서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자, 또 이거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타입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요게 뭐예요? 나누기 연산을 했는데요. 이거 무슨 타입 나오나요? 플로 타입이 나오거든요. 왜 플로 타입이 나오냐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나누는 거는 무조건 플로 타입 나옵니다. 왜요? 컴퓨터가 나누기를 할 때에 나누기를 그냥 안 돼요. 덧셈으로 바꿔서 해요. 얘네들은. 안쪽에 연산에 해당하는 거는 복잡하니까는 스킵하시고 그냥 뭐다? 그냥 나누기 하면은 플롯으로 된다. 그걸 뭐 전공 용어로 부동 소수점으로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그냥 나누면은 소수점 나온다. 그죠? 플롯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외우시고 그냥 이거는. 자, 그렇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있네요. 그 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연산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를 지금 만져 놓으셨는데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이 곱하기 2개짜리가 이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이게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2의 3승 이렇게 쓰죠. 그치? 이게 이렇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2를 3번 곱하면 2 곱하기 2 4 그치? 그 다음 4 곱하기 2 8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얘 슬러시 하나짜리는 뭐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은 이거는 뭐로 나온다? 플롯으로 나온다. 플롯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나누기라는 거가 있어요. 이거 주로 어디다 써요? 과자가 10개가 있어요. 유치원생이 3명이에요. 그럼 과자를 몇 개씩 나누고 몇 개가 남죠? 이런 거 할 때. 그게 목이에요, 목. 그치? 그래서 지금 10개의 과자가 있는데 3으로 나눈 목을 구하자. 그럼 이게 뭐야? 10을 3으로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3, 3은 9, 1 이거죠. 요게 이 슬러시 이거, 그치? 그래서 목 구하는 게 슬러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거, 나머지를 구하는 건 퍼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퍼센트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1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쓰여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주민번호 이거 아닙니다. 자, 0101 이렇게고. 자, 이렇게 할게요. 요게요. 앞에 이제 리스트라는 것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 중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중심을 많이 보죠. 뒤에서 첫 번째 자리요. 맞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걸 많이 보죠, 우리는? 남자, 여자 구분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것들 중에 이 리스트로 이렇게 바뀌면은요. 리스트 바뀌면은 0번지 자리에 8이 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거든요. 그래서 1의 위치가요. 7번째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새로 하나 팔게요. 이거는. 자,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밑에다가 새로 하나 팔 건데 이거를 주민이라는 변수에다가 하나 담겠습니다. 주민. 이거 따라 하세요. 아니면은 네,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것 중에요. 7 한번 해보세요. 7.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카톡방에 드릴게요. 그죠? 복사를 저만큼 빨리는 못 칠 거고, 그치? 강의 들으면서 하기 힘드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본인 거에 붙여 넣으세요. 여기 다 망가졌어. 그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실까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1 나와요? 네,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세요. 네, 좀 느리다. 그러면은 복사해서. 네? 1 나와요? 이게 1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를 5로 바꿔봅시다. 그럼 5로 바꿔볼게요. 이런 거 있냐고요? 있어요. 네. 누구요? 외국인 남자예요. 그죠? 외국인 기가 남자가 5예요. 그죠? 1900년대생, 2000년대생은 7이에요. 7.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결과가 5 나오네요. 여기도 5 있다고요? 그럼 9 하자. 그죠? 9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이 위치에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였냐면은, 여기는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R에서는 여기 1 시작이거든요? R 배우신 분들은 1이에요. 1인데, 파이썬 여기는 0이에요. C, 자바, 파이썬은 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를 0번지 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0번지고요. 각각이 그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라고 하는 이게 숫자 같지만 앞뒤에 뭐다? 쌍따옴표 붙어 있으니까 문자예요. 9라는 문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때 쓰는 거가 지금 배우셨던 것처럼 뭐 하시면 된다? 타입, 그죠? 타입으로 이렇게 감싸시면 돼요. 자, 감싸시면 스트링 나오죠. 그러면은 이 스트링 갖다가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못해요. 이게 1하고 같냐? 1하고 할 건데,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자끼리 비교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문자끼리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1. 이게 숫자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문자고 여기는 숫자거든요. 이것끼리 같냐라고 이렇게 if를 한번 달아볼게요. if.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지금 김혜대 이석균이라고 된 김혜대 이석균님. 네, 이 대괄호에 해당하는 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는 아니고요.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위치를 나누는 거에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그렇죠? 위치도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시고요. 돌리지는 마세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다 안 썼어요. 프린트 하실게요, 밑에.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다가, 일곱 번째 자리가 1이면 남자죠. 맞죠? 이렇게까지 일단 쓰실게요. 이렇게 쓰시고, 이 부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되네요. 이렇게 했더니 에러야, 일단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안 나면서 뭔가가 안 나오죠. 그러면 else 씁니다. else 쓰시고 프린트 하셔서 남자 아니면 여자죠. 맞아요? 이게 이제 if else 구문이에요. if 구문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써서요 하는데 이게 여자 나올걸? 맞죠? 여자 나오네요. 왜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if 구문에 이 비교연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비교연산자 결과는 true 아니 false라면서 false가 나와요. 결국엔 왜요? 데이터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는 이건 문자의 9고요. 이거는 뭐예요? 숫자의 1이기도 하고 지금 이것도 같지도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럼 이것도 9로 맞춰봅시다. 그럼 나오나? 안 나오죠? 그죠? 보이시죠? 9로 맞춰도 안 나오죠 지금? 이렇게 맞췄어요. 이게 여기 9라서 9로 맞췄는데도 안 나와. 왜요? 앞뒤에 이거 홀점표가 있는 문자 열형 9고요. 이거는 숫자 9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여기에 홀점표를 붙여볼게요. 그럼 제대로 나오네요. 근데요. 여기를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바꿔버리면요. 딱 900개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 값이 8개나 되는데 그걸 다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지금 방금 뭐 배웠어요? 나머지 연산자를 배우셨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지금 숫자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건데 카톡방 긁어다가 넣으세요. 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넣을 거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이렇게 생겨 있는 9예요. 문자 9고요. 얘는요 숫자 2로 나머지를 뜻하는 거죠. 나머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결과값 자체가 그죠?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요 뒤에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데이터형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0이 숫자잖아. 이게 숫자니까 여기도 숫자로 나와야 돼요.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해당하는 것 자체가 숫자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결과값은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처음 또 보는 것 같아요. 그지? not all arguments convert 뜻 아시죠? 네, 변환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스트링 포맷에 해당하는 거를요, 조금 뭔가가 변경돼야 될 걸? 이게 스트링 포맷이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거를 뭘로 변경하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빈말 안 하죠. 그죠?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치? 그래서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게 어디 쓰는지를 이렇게 이제 실전이죠, 이게. 네. 이거 필요하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요. Shift End 해보세요. 그럼 현재 9기 때문에요. 9기 때문에 여기가 9죠? 9인데 2로 나눠요. 그러면 9에 해당하는 거 2로 나눠서 2, 4, 8, 그죠?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1이야. 요만큼이 1이에요. 그럼 1하고 0하고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하고 0하고 같아요? 안 같아서 결국은 여기는 폴스가 나오죠. 폴스가 나오면은 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rue일 때는 여기를 출력하고요. false일 때는 여기를 출력하는 거예요. if else 구문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요. true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true면 여기가 실행되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false면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라고요? false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어? 여자가 나왔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9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9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럼 반대로 쓰셔야 돼요. 결과값은.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쓰시면 이제는 나누어서 떨어지면은 여자잖아요. 맞죠? 2, 4, 6 이런 분들 8. 그죠? 2, 4, 6, 8은 다 여자 맞죠? 그 다음에 1, 3, 5, 7 이런 분들은 뭐예요? 남자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물에 맞춰서 여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딩을 처음부터 뚝딱 이렇게 짜시는 분도 이제 많이 해보신 분은 그렇게 짜시겠지. 저는 그렇게 짜겠죠. 짜는데 중간에 틀렸으면은 수정하시면서 고쳐가시면 돼요.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다? 거기에 비교 연산자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비교, 여기도 비교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강제 형변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 구문은 비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if 조건은 무조건 true, false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if, else 구문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올 때는 if, else. 여러분들 그거 그 통계에서요. 뭐 단변량, 다변량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셨나요? 그러면은 딱 두 개만 결과 나오게끔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결과물 한마디로 남자 여자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세, 20세, 30세, 40세 이런 것들은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그런 거가 이제 단변량, 다변량 뭐 이런 개념하고 같이 이제 묶이는데 자 지금은 if else 이거는 두 개고요. 만약에 여러 개를 하시고 싶다. 만약에 이제 외계인이 생겼다고 할게요. 지구인 여자. 그 다음에 지구인 남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조건이 여기에 더 생겼어요. 일단 합시다. 자, 조건이 더 생기면요. 여기를요. elseif의 약자거든요. 원래 이렇게인데 파이썬에서 이거마저 줄였어요. elif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else 하셔서 print 외계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인데 여기 지금 에러 떴거든요. 이 빨간색 에러예요. 문법이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if에는 이런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조건이 맞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부에 해당하는 거는 뭐 지구인 남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얘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야. 그래서 선택 결과에 나오는 거가 2개 이상이 3개다. 3개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elif가 추가가 되셔야 됩니다. elif는 뒤에 조건이 지금처럼 if 구문처럼 조건이 추가가 돼요. 얘랑 그죠? 똑같죠? 되시나요? 그래서 형태를 보시는 얘기예요.
두 개가, 결과가 두 개다. 그러면 else if만 나오시면 되고, 결과가 세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if, elif, else.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개, 다섯 개도 계속 뭐 하면 돼요? if, else 구문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죠? if, else가 아니고 elif요. elif 구문만 쭉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교재 중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잠깐 또 쉬는 시간에 여쭤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실 때 파이썬 문법들이 쭉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판다스 문법은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 판다스 문법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하고 있어요? 스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곱하기 2개짜리 이거는 거듭 제곱이다. 그치? 머신러닝에 거듭 제곱하는 이 리찌라포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치? 거기 가시면은 곱해서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이제 이 연산자 곱하기를 씁니다. 그죠? 그럴 때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나누기 이런 거 많이 쓰고. 자, 비교연산. 비교연산은 이런 것들이 비교연산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는 항상 뭐다? 불리한 타입이다. 투리한 유프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라서 좀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거 안 배웠을 거예요. 자, 이 같다라는 거 지금 방금 했죠. 그죠? 아까 나한테 해당한 거 얘기할 때 이거 했죠. 그죠? 이 수학의 이교 없죠. 그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같다죠. 여기 다 같다인데 3 더하기 4는 7이고 그지? 그거가 7하고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지? 같으니까 true. 1하고 3하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는데 1하고 3하고 달라. 다르니까 true예요. 이해돼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1하고 3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그지?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true인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쳤게요. 3하고 같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뭐 나온다? false 나오는 거. 이 두 개 같잖아. 같은데 다르냐로 물어봤기 때문에 false.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느낌표 는에 해당하는 거랑 not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1하고 3하고는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다? 동일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 추가했네요. 그치? 그래서 1하고 3하고 같지 않냐? 같지 않다. 네, true인데 거기에 not을 붙였으니까 false다. 이 얘기예요. 그쵸? 네,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는 하나짜리는 대입 연산자, 는 2개짜리는 같다. 이런 것들 동등 연산자라고 합니다. 같은지 비교하는 동등 연산자. 동등. 좌변, 우변이 같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지 비교하는 거는 느낌표는 이거. 그치? 여러분들이 뭐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는 하나짜리랑 는 2개짜리랑 그 다음에 느낌표는 이거 여러분들이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가 2개 이상일 때는 and, or. 아시죠? 여러분들 엑셀에서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3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3 0보다 크죠. true. 그 다음에 3은 5보다 작냐라고 되어 있는데 3이 5보다 작냐라죠. 그래서 이것도 true네요. 그래서 이 and라고 하는 거는요. 좌변과 우변에 해당하는 둘 다 true여야 동작을 합니다.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에 해당하는 이 여성분을 고를 때 첫 번째가 외모고 두 번째가 돈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가 외모가 만족을 하고 두 번째 돈도 만족해야 결혼한다.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 그죠? 반면에 오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외모나 돈 중에 둘 중에 딱 하나만 만족해도 결혼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오화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다른 예가 어떤 거가 있어요? 음식점. 나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가 있는 곳에 가야만 식사할 거야. 이게 end 함수. 오함수 뭐야? 김치찌개, 계란말이, 된장찌개 뭐 등등 중에 김치찌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죠? 하는 게 오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end 까칠한 놈, 오화는 뭐다? 유들유들한 놈. 이렇게 융통성 있는 놈. 이렇게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nd는요, 이게 이제 amper라고 있는데, C 자바에서는 이 amper로도 많이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and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편해요. C 자바는 이 ampersand 연산사 써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 and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되나, 사용하기가 편해요. 코드 짜기가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환이 또 되기도 해요. 그치? 파이썬에서 이거 쓰면 안 되냐?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다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갈게요.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트루폴스 비교 연산자가 쭉 되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의 결과는 트루폴스로 나오신다. 그 다음에 낫에 해당하는 거, 이게 낫일 때 트루로 바꿔주고, 트루일 때 펄스로 바꿔주는 이런 거가 낫이다. 그 다음에 비교 두 개, 이제 and, 다음에 요 ampersand 연산자로 보는 것도 and의 기능. 오화에는 버티컬 바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바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민번호의 중간에 들어간 걸 바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세워놨다라고 해서요. 버티컬 바라고 해요. 버티컬, 여러분들 커튼 아시죠? 버티컬 이렇게 돼 있죠. 커튼들이. 그지? 그래서 세로 방면으로 내려가는 거라서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다 이제 얘네들은 뭐 트루값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에 해당하는 거 0보다 크냐? 트루.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5보다 크냐? 폴스. and는 뭐라고 했죠? 좌변도 우변도 다 만족해야 트루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폴스가 나왔기 때문에 폴스.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요, 3은 0보다 크냐? 트루. 그 다음에 3은 5보다 크냐? 폴스죠. 근데 뭐다? 5화는 유들유들한 거라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트루 값이 있으면 트루가 나와요. 그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은 0보다 작냐? 아니, 폴스. 그 다음에 3은 5보다 크냐? 이것도 폴스죠. 그래서 둘 다 폴스일 때는 5화도 얘는 안 되겠어. 그치? 둘 다 폴스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치찌개집, 된장찌개집 했는데 여기는 뭐만 팔아요? 제육만 팔아요. 난 김치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만 있으면 갈 건데, 거기 식사할 건데, 제육하고 계란말이만 팔아. 그럼 어떻게 돼? 안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할 때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나오시는데,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덧셈하고 곱셈 중에 곱셈을 먼저 한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를 덧셈부터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로, 그지? 가로가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순서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해당하는 게 우변이고 여기가 좌변인데 여기를 먼저 하고 이 결과값을 가져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가 연산의 순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복합대입 연산자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랑 등호랑 같이 있는 놈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로 풀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풀어쓰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중에요. 자, 이렇게가 있어요. 얘네 중에 일단 넘버에 해당하는 게 2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2개 들어가고요. 는을 하나 쓰세요. 중간에. 이렇게. 그죠? 쓰시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더하기랑 2랑 남네요. 더하기 쓰시고, 2 쓰시면 돼요. 뭔가, 사기 같은데 해결이 됐어요. 그죠?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얘를 2번 쓰세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등호부터 여기 중간에 쓰세요. 그렇죠?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랑 2를 여기다 쓰시면은 얘가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드에서 많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중간에 해당하는 거를 계속 저장을 해요. 원본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가 넘버라는 애야. 여기가 넘버라는 애인데요. 여기다가요, 이만큼 조금 추가하고 여기를 다시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계속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고 여기에다가 값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면 뭐예요?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여기 처음에는 제로라고 합시다. 빵이었는데 이만큼 넣었어.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만큼 있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 수행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변수에 저장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지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어요.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파일명으로 하게 되면 헷갈리죠. 그럼 여러분 뭘 하죠? 1차 수정했어. 1차 수정 언더바 파일명. 2차 수정했어. 2차 수정 언더바 이거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한 번씩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같은 데에 저장을 할 거냐, 다른 걸로 저장할 거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파일 이렇게 수정하고 난 다음에 1차 수정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치? 수정됐더라도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하면은 1차 수정이라고 파일명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코딩상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다? 이렇게 한 걸 다시 집어넣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파일에 뭔가를 내용 수정하고 다시 그걸로 저장하는 경우. 그지?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는 이만큼 지금 더한 상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데, 자, 처음에 있는 거를 좀 볼 건데요. 넘버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위에다가 위에부터 동작을 지금 시켜야 이게 동작이 제대로 되거든요. 제대로 되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1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다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거기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오는 거예요. 1 더하기 2 하신 거를, 이게 3이죠? 3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과는 3이 나올 거예요. 3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시키면 결과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안 써요. 안 쓴다는 얘기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코드 짜가시면은 바꿔오세요. 이렇게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 줄에서 끝나냐, 그 다음 줄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C 언어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은 옛날 코드구나. 옛날 코드고, 그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렇게 생겨는 이거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숫자 처리 함수들. 그 중에 절대값치 하는 거가 ABS. ABS, 나 처음에 몰랐어요. 뭐의 약자예요? 절대라면서. 앱솔루트의 약자예요. 그죠? 그 앱솔루트 앞에 세 글자가 ABS였고요. 이 파워도 저 처음에 몰랐어요. 파워의 약자예요. 파워 이거죠. 거듭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확 나게끔 해주는 거가 파워라는 거네요. 맥스민, 이거는 아시죠? 통계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실 거고, 라운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라운드의 개념, 여러분들이 0부터 4, 5부터 9, 아시죠? 이거? 그죠?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쪽에 하게 되면요, 안 쓸 것 같은 이 위에 있는 두 개를 또 써요. 그지? 절대값 거듭제곱 이거, L1 정규화, L2 정규화 할 때 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절대값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듭 제곱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하고요. 안 쓸 것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하고 맥스민 이런 것들은 통계 분석하실 때 기초 통계 그 출력하시면 항상 나오죠. 카운트가, 그 다음에 맥스민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박스 플롯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셨나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박스 플롯 아실 것 같고, 그치?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파이썬에서 얘네들 기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ABS, 파워, 맥스, 민 이런 거 기본으로 있어요. 기본에 있는데 그거를 매스라고 하는 거, 이거 매스 수학이란 뜻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외장 함수라고 해요. 외장 함수는 어떤 거에 외장 함수냐면요. 우리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갤럭시 폰 사면은 갤럭시 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 있죠. 이런 것과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파워, 그 다음에 썸, 민,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은 내장 함수예요. 기본으로 설치가 그냥 되는 애들. 반면에 카카오톡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설치돼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따로 설치해야 되죠.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따로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외장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라고 하는 외장 함수 안에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플로, 쓸, 그 다음에 요 스퀘어라고 하는 거 루트 씌우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플로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바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4.99라도 이거가 이 9라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내려요. 그래서 4.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거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요거 나왔어. 내림. 그래서 작업형 1번 문제예요. 제가 3회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 시험 봤더니 이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우에 해당하는 게 무조건 내림. 3.1에서는 이거 무조건 올리는 거야. 실은.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올려서 4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16에 해당하는 걸 루트 씌운 거죠. 얘는. 그렇죠? 루트 씌우면 4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랜덤 함수가 있는데 랜덤 함수는요. 여러분들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주사위는 어떻게 돼요? 던질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죠. 그치? 네, 그런 거 하실 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사위가 지금 6면체다. 그죠?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그치?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랜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0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 던질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얘가 돌리면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랜덤은 뭐다? 값이 할 때마다 달라지더라. 그러면 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컨트롤 엔터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지금 밑에가 에러가 뜨네요. 요거 일단은 주석 처리하시고 랜덤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요. 여기가 바뀌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도 뭔가를 뭔가 수정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숫자 처리 함수를 좀 보게 되면 이게 10이 빠져 있네요. 여기서 10. 자, 그래서 1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나온 수치 곱하기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리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현재 0.43인데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4.4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냐면요. 여기다 6 한번 해보실래요? 6. 자, 이렇게 하시면 네, 2.4. 이렇게 또 하시면 0.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인트 한번 씌워볼게요. 인트죠. 그렇죠? 인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네, 잠시만요. 아이고야, 내려가면 안 되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하고 더하기 1 했거든요. 어떻게 되죠? 요게 주사위에 해당하는 6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1을 더하고 인트 값을 합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나오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가로를 바꿨는데 요거 긁어다 넣어보세요. 자, 랜덤에 해당하는 거는 0부터 1에 해당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뭐다? 결국에는 0부터 5.99 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주사위는 0이 없기 때문에 뭐다? 1부터 6까지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1을 더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0에서 1에서 6 사이가 나오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터. 1에서 6 사이에 해당하는 수치가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또는 몇 번까지 있죠? 45번까지 있죠. 그렇죠? 저도 잘 몰랐는데 수업하다가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로또를 안 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를 45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렇죠? 45라고 하시고 더하기를 하셔야 1번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왜요? 랜덤은 0부터 1 사이에니까요. 곱하기 5로 하시면 44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로또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물론 로또는 한
개 뽑아요? 몇 개 뽑죠? 6자리 뽑죠. 6자리 중에 5자리가 맞고 하나 보너스. 맞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닌가요? 네. 6자리입니다. 6자리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 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죠?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인지 그거 배우셨어요? 복원은 뭐예요?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는 거. 비복원은 뭐죠? 한번 빠진 거는 그냥 빼놓는 거. 이게 비복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중복되는 거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거야. 뽑았는데 기존에 나왔던 거 있어. 그럼 제외 다시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6개만 채우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랜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머신러닝에서는 랜덤은 어떨 때 써요? 여러분들 1번부터 100번까지 행 데이터가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도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매번 1번부터 80번 뽑을 거예요? 아니죠. 바꿔야 되고 막 섞어서 막 이렇게 써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거 할 때 랜덤 써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1번부터 80번에 해당하는 애들한테만 간식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상품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어떤 날은 1번 주고 3번 주고 100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지? 어떨 때는 2번 주고 30번 주고 20번 주고 뭐 이렇게 할 때 랜덤 쓴다고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 뽑을 때도 랜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머신러닝 배우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은 지금 이해가 되실 거고, 아니신 분은 그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번 똑같은 거를 하질 않는다고요. 그지?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매번 똑같이 뽑질 않잖아요. 어떨 때는 다르게 뽑아야 되죠. 매번. 상품 줄 때, 예를 들면 상품 줄 때 매번 1번만 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럴 때 랜덤을 쓴다. 그렇고, 자, 랜덤의 실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로또 프로그램 1부터 45 사이인데, 랜덤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인트로 강제 형반하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랜덤 인티죠. 그래서 뭐다? 랜덤 인트에 해당하는 거는요, 인트 값으로 바로 줘요. 바로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앞에가 시작 1부터 45까지인데요 미만이에요. 그래서 46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야 45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랜덤 레인지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얘도 레인지도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다? 미만 번지입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들어가면은 뒤에는 미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레인지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 파이썬에서 레인지 엄청 씁니다. 그래서 1부터 45까지 해. 그럼 1, 46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코드를 좀 입력하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돼가지고 내일 하는 거가 좀 느낌이 오시는데 일단은 해봅시다. 그냥. 자, 요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프롬으로 시작하는 놈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파이썬 중국 가면 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인데, 이 문장은 뭐냐면요, 이 프롬에 해당하는 거는 뭐뭐로부터인데, 제가 옛날에 헷갈렸어요. 어떤 거가? 편지지, 여기 편지지 모르는 분 아시죠? 프롬프트 써져 있는 거 알아요? 이메일도 프롬프트 써져 있긴 한데 느낌이 별로 없죠. 옛날에 계신 분들은 이거 우체통에 많이 넣었었잖아요. 그지? 연애를 안 해보셨나봐요, 다들. 그래서 프롬에 해당하는 게 누구누구로부터예요. 여기 나 쓰는 거예요. 투가 뭐뭐에게잖아요. 그래서 여친 쓰는 거죠. 제 기준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반대로 써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세요. 프롬 랜덤 임포트 별표인데요. 프롬 랜덤으로부터 이 별표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함수를 가져. 랜덤 함수 안에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랜덤도 있고 랜덤 인트도 있고 랜덤 레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랜덤 안에 있는 거 모두가 좋아, 이런 거예요. 그치? 그래서 별표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모두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 프롬에 해당하는 게 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sum 함수만 필요해. 그러면은 from math import sum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th 안에는 sum도 있고 average도 있고 엄청 다양한 이 계산 함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요즘 하나 가지고 싶을 때 뭐다? 여기 뒤에를 그 명칭을 쓰시면 돼. 함수명.
이렇게 쓰는 게 프롬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임포트로 그냥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임포트, 매트플립 라이브러리 as 이렇게 나오는 시각화 할 때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시각화 전체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임포트로 시작하는 건 전체 가져온 거고요. 프롬을 하는 거는 그 중에 조금만 가져와서 쓰겠다는데, 그럼 차이가 뭐예요? 용량. 컴퓨터에 설치를 막 다 하는 거가 임포트 부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설치하는 게 프롬 부분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파이썬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때 용량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하시고, 자, 들어가서 문제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만 자꾸 드려가지고. 자, 풀어보시죠. 틀린 보기를 모두 선택하래요. 두 개 보기,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개입니다. 틀린 게 두 개예요. 그래서 틀린 보기 한번 찾아보시죠. 자, 1번 문제. 쌍따옴표 323은 숫자 323하고 똑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쓰였기 때문에 둘 다 숫자예요? 이거 문자잖아요. 그래서 틀렸네요. 두 번째, 여러 개의 사칙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동시에 사용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하기 나누기, 얘보다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 얘기죠? 높아서 먼저 계산이 되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만약에 같아요. 곱하기랑 나누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잖아요. 그러면 왼쪽부터 계산하더라. 그치? 이 맞는 보기. 3번, 이 정수 나누기 연산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짜리가 몹을 구하는 겁니다. 몹을 구하는 거고, 숫자 데이터에 나눗셈 처리한 다음에 정수 부분만 추출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3 나누기 나누기 2 하시면, 그죠? 이 정수 부분만 이렇게 추출하더라, 이런 얘기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이거 맞는 거고, 나머지 연산자에 해당하는 거는 퍼센트인데요. 이 뒤에 있는 건 좀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지금 했어요. 3에 해당하는 거를 2로 나눠서 2는 2, 그지? 나머지 1 이건데 결과가 0.5래요. 이래서 틀렸죠. 그지? 1에 해당하는 게 결과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 부분을 가져오는 건 맞는데 1하고 0.5 이렇게 해서 0.5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뭐다? 1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틀려서 이게 틀렸어요. 지금 원래 이제 제가 1번만 틀리게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1번,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2번이요. 자, 소스 코드 그 실행 후 결과. 이거 산수다, 산수. 그치? 물론 이거. 이게 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죠? 이거랑은 연산의 우선 순위가 같아요. 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풀어보세요. 암산으로 되기는 할 건데 안 되면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 몇 번이죠, 정답? 네, 카톡방에.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20에 해당하는 거를 2로 나눠요. 2로 나누게 되면은 10 하셔서, 그죠? 20이고 0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10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계산해야 되겠죠? 왜요? 덧셈, 곱셈, 곱셈 우선순위 높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1000 나오네요. 맞아요?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 그거에 더하기 10을 붙였으니까 1010. 이렇게. 그지? 네, 그래서 2번 정답. 3번 문제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자, 요거 실행 후 결과는 둘 다 아시는 거죠? 곱하기 뭐 하는 거다? 3의 2승 이렇게 쓰기도 하고, 3의 2승은 이렇게 3을 두 번 곱한 거죠? 결과는 9.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퍼센트 연산자 나머지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1은 2, 그지? 2, 1 해서 요거 구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9랑 1, 그래서 정답 1번. 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자, 내려가서 확인 문제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결과는 두 줄이에요. 두 줄.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그죠? 보이시죠? 자, 랜덤 인트를 쓰면은 이게 뭐예요? 랜덤한 정수값 가지고 오는데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4부터 29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요, 여기 데이터에다 넣고 여기서 가져다 씁니다. 가져다 쓰는데 이 랜덤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이 인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다 하고서 이거 못 빼내셔서 에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트링으로 바꿔야 얘네랑 얘네랑 붙일 수가 있겠죠. 그치? 왜요? 그냥 가져오면 여기가 인티저예요.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게 29였다. 그럼 뭐다? 에러 나요. 그냥은. 그래서 스트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형변화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코드는 짧은데 설명은 엄청 길어요. 그치? 문제 만드는 거 이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해요. 1. 프린트 구모드 완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빼고 완성이 되겠죠.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 날짜는 매월 요거를 구하는 거네. 1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가져오시고 요거 여기에다 가져오시고 그치?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요 구하는 거가 요거예요. 그치? X 구하는 게 이거예요. X 구하는 게.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월 4회 스터디를 하는데 3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1번은 오프라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맞도록 오프라인 모임 날짜를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하자라고 했어요. 랜덤으로 뽑자라고 되어 있는데 랜덤을 뽑을 때는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운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월별 날짜는 다름을 감안해서 최소 월별 날짜 다른 거는 뭐냐면은 2월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1월 이거 아시죠? 이거 튀어나온 게 31일 들어간 게 28일이든 30일이든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그 다음에 2월달은 4년에 한 번씩 윤달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다름을 감안하라는 얘기예요. 다름을 감안을 해서 28일로 하재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28일. 미만 번지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28일이기 때문에 여기 29를 썼어요. 왜요? 미만이죠? 네, 그래서 요거 챙겨 두셔야 되는 거고. 1에서 3일은 스터디 준비를 하니까 제외래요. 이게 시작 번지에 해당하는 거. 그죠? 3까지가 제외되고요. 4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4. 돼요? 네, 그래서 문법을 잠깐 배우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인티저로 뽑자. 왜요? 인트로 뽑지를 않으면은 소수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랜덤 인트를 가지고 랜덤 그 다음에 28일 그 다음에 1, 3 이것까지가 진행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 STL로 형변을 하셔야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들어오기는 해요. 제가 설명만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만 보고 고민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 뭘로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해보시면 돼요? 수업 끝나고 그죠? 3일 이후에 시간 좀 넉넉히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시고요. 자, 내려갈게요. 자, 실전 사례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인풋 뒤에 나오실 건데요. 인풋은 딱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인풋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뜻이죠? 인풋?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한 거가 컴퓨터로 가져올 때 쓰는 게 인풋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밑에 여기 다음에 메뉴판으로 되어 있네. 자,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인풋을 먼저 이렇게 써보세요. 인풋을 먼저 써보시고 Shift 엔터 해보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뭐예요? 키보드로 입력한 거 가져올 거야 라고 해서 키보드 입력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써져요. 써지거든요. 여기까지 되나요? 네. 인풋만 써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과값이 지금 뭘로 나와요? 앞뒤로 홀드앤프가 돼서 문자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Shift 엔터 해가지고요. 그럼 숫자를 한번 써봅시다. 숫자도 문자로 들어오네요. 이게 문제예요. 결과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풋으로 하게 되면은 20이라고 쓰는데요. 20을 쓰면은 숫자 2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문자 20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형변환을 하셔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들은 항상 여기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인풋은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입력받으면요 문자열로 받아요. 입력받을 때
문자 열로 받는다. 그래서 숫자 비교,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int 형변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면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성질을 모르고 있으면은 뭐지? 계속 이제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인풋에는 여기 봤더니 뭐를 지금 탑재해서 쓰고 있냐면요, 안내 메시지를 탑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int는 문법이 여기 안내 메시지를 써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도대체 뭘 입력해야 돼? 라는 거에 안내 메시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20이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2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앞뒤로 뭐가 나와요? 골따옴표가 붙어있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사용하시려면요, 변수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age라는 변수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교재랑 좀 틀리게 갈게요. 교재랑 좀 틀리게 갈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print age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되실 거예요. 20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러고 나면은 전미경님 질문이 있네요. 이번 문제에서 나누기 기호가 한 번 쓴 것과 두 번 쓴 것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 번 쓴 건 나눗셈, 그래서 그 소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 쓴 거는 정수로만 나와요.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쓴 건 목을 가져올 때 써요. 전미경님이 어디 계시죠? 네? 어디서 들어오시는 거죠? 없으신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없으신데 여기 계시네요. 네, 전미경님. 네, 그렇고요. 네. 자, 그래서요, 지금 받았잖아요. 받으면은요, if 하셔가지고요, age 하시는데, 이 비교 연산을 하실 때는요, 수치로 비교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를, 이렇게, 술집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else에 해당하는 거는 프린트 하셔서,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식이요. 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술집 안 가보신 분 없죠? 그렇죠? 여기는 아시죠? 민증검사 옛날에 하셨죠? 지금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가 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코드는 저기 단톡방에 드렸습니다. 이거 어려우신가요, 혹시 지금? 아직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input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20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input은 항상 뭐다? 문자로 저장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 20이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 20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걔에 해당하는 거를 프린트 구문을 만났기 때문에 뭐예요? 20이라고 찍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그죠? 여기까지 인정했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잖아요. 숫자 20이 아니고 문자 20이에요. 그럼 문자 20하고요, 숫자 20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떴죠. 에러는 이렇게 뜨고 있네요. 뭐래요? 타입 에러다. 그거나 같다는 not supported, 그래서 지원을 안 할 거야. 뭐요? between instance of str int, 여기는 instance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instance예요. 그렇죠? 이거를 또 한국말로 객체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치?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양쪽에 해당하는 거가 str하고 int, str과 int잖아요. 그치? 여기가 str이죠. 여기가 int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사이에는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항상 여기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int로 하죠. 여기서 int. 그치?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를 안 바꿔도 돼. 만약에 여기서 int를 안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꼭 해야 돼. 그죠? 요거 비교하기 전에 여기를 int로 바꿔도 돼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 int 쓰시든 여기서 int 쓰시든. 그치? 그거는 이제 요 비교
연산하기 전에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20을 입력하면 이제는 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풋에 해당하는 거 문자 열로만 받기 때문에 인트로 형변환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배우셨고, 자, 내려가죠. 그런데 지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1시간 5분째 하고 있는데 재밌나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번 챕터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들이 있더라. 우선순위들이 같으면 왼쪽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최우선순위로 만들 때는 가로 하시면 되더라. 그치? 그 다음에 숫자 관련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BS 파워 이런 것들은 L1 정규식, L2 정규식, 그 다음에 뭐 엘라스틱 넷 뭐 이런 거 하실 때 나오실 거예요. 머신러닝 좀 배워보신 분은 지금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실 거고, 머신러닝 모르시면은 머신러닝 쪽에 이거 나올 때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고 이거는 아시죠? 민맥스 라운드 다 아시죠?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렇고 랜덤에 해당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임의값을 추출하기 때문에 1에서 다른 숫자로 할 때는 더하기를 꼭 붙여야 1부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좀 편한 게 랜덤이 이런 거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파이썬 문법의 꽃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부터는 또 리스트랑 연계가 좀 돼요. 아까 이제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거 잠깐 해보셨죠. 그게 여기에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해당하는 게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 데이터 자료형에 현재 우리는 숫자, 문자, 요 정도 해보셨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거기에 리스트 잠깐 배우셨는데, 리스트 튜플은 뭐냐면은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 그 다음에 딕셔너리 타입.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뜻인데, 사전은 키밸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세트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6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비예요. 요 6장에 해당하는 거가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비예요. 어렵다 저렵다가 아니고 오늘의 꽃은 여기 5장. 그래서 여기 잘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요 리스트 쪽 잘 하시면은 이 파이썬의 대부분의 초급에 해당하는 문법, 그러니까 판다스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으로는 대부분 하신 거예요. 여기 중에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조건 했거든요. if, elif, else 구문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아까 for 구문 잠깐 또 봤죠. 그 다음에 제어 구문에 해당하는 거는 break, continue 구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브레이크 구문에 해당하는 거는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그만하는 거가 브레이크고요. continue 구문은요, 특정 조건이 맞으면 스킵하는 거예요. 스킵해서 그 다음 거 이어서 나가는 거, 이런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40세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 중에 40세도 이상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을 대부분 이제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20대가 많으시죠. 대학생 분들이니까. 그런데 대학생 분들이라도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반대로 하죠. 20대 아니고 이제 40대 분들이다. 이 도서 대화하신 분이 40대로 하면 솔직히 교직원도 계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20대에 있는 아닌 분들만 이제 대상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책을 많이 빌려 가시는지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할 때 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또 대화문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치? 그게 이제 컨티뉴 구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대는 계속 체크해서 20대면은 스킵을 하고 40대 분들이면은 그분들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해놓고 이분들이 나중에 저장을 해놓으면 뭐예요? 이분들만 40대잖아요. 40대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어떤 이벤트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교직원 대상의 어떤 이벤트 하시고 싶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제어문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안 보신 거는 이 데이터 자료형 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리스트 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제어문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컨티뉴 구문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자열 다루기에 해당하는 거를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5시 다 돼가는데요. 5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은 문자 열에 해당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오늘 다 못 나가는 진도는 내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었다 가도록 하죠.